안녕하세요. 베트남 하노이에 살고 있는 구찌입니다. 9월 8일 베트남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12,663건이며 그중 호치민 7,308건, 빈정 3,172건, 하노이 40건, 다낭 30건입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호치민시는 9월 15일 이후 비즈니스와 서비스 재개를 허용하기 위해 백신 그린패스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7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실, 서비스, 교통, 경제활동은 안전조치가 보장되어야만 9월 15일 이후부터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는 안전요구 사항 중 하나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정부가 도시의 시민들을 완전히 접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코로나19 백신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호치민시는 백신 접종 자료를 이용해 안전하게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디지털 의료 선언서가 제출되면 접수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호치민시 보건국 부국장은 9월 15일 이전까지 18세 이상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소 1차 이상의 백신을 접종한다는 목표를 달성해야 재개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소득이 없었던 호치민시 빈증성, 동라이성 등 남부지역의 많은 근로자들이 더 이상 현지에 머물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돌아갈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기업들은 9월 15일 이후 다시 경제활동이 재개되더라도 근로자 부족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지난 몇 달간 복잡한 코로나19 상황을 거친 호치민시와 남부지방의 많은 기업 대표들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의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는 생산이 다시 재개되더라도 근무할 노동 자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투둑시에서 자동차 수리 및 무역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자는 호치민시에서 지시령 16호를 적용한 후 회사 직원의 약 50% 이상이 고향으로 돌아갔고 여전히 호치민시에 머물고 있는 직원들 중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근로자는 약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는 호치민시에서 9월 15일 이후 경제활동이 재개되더라도 다시 복귀하는 직원은 2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 신문사인 징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섬유, 신발, 목재와 같은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근무하는 업종에서는 근로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호치민시 식품협회장은 수년간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전염병이 통제된 이후에도 유지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9월 8일) 총리실에서는 코로나19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의 효과적인 시행과 관련된 총리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공식 문서를 발송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총리는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에 통행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발행 규정에 따라 대상 그룹에 대한 통행증 발급과 관련하여 돌출된 부적절한 문제점들을 즉시 조정하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총리는 시민들이 통행증을 발급받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코로나와 관련하여 군중들이 모여 있거나 검문소 통과를 위해 대기하는 등의 바이러스 확산이 가능한 환경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하노이시 당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통행증 발급 및 검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의결을 수렴하고 기존 통행증과 신규 통행증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단속 규정을 발표하기 이전에 진행했어야 할 의견 수렴을 시민들이 실제 불편을 겪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든 후에야 진행한 후 혼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노이시는 지난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4차례 이상 통행증 발급 승인, 확인 방식을 조정하고 이번에 5차례 조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시민들의 불편과 실제 적용이 어려운 통행증이라는 지적에 기존과 혼용이라는 임시 대책을 적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 9월 3일 연휴 기간 중 군사작전하듯 전격적으로 6개 그룹에 대한 신규 통행증 발급 규정을 발표하고는 연휴가 끝난 후 계도 기간 이틀을 가진 후 도로를 이용하려면 신규 통행증을 발급받으라는 요청을 하는 상황은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선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인터넷 협회장은 하노이시가 접수문서 제출부터 도로 검사까지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이상한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역 당국이 방역 업무와 구체적인 문제들로 압박을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반적인 경영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어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는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함께 나눠야 하지만 경직된 목표만을 고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쉽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이 수작업,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 대신 전문 플랫폼을 개발하고 각 담당 기관에 할당하는 등 시민들이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이동 통제를 실시해야 하지만 매번 새롭게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실현하기 어려운 방식이며 특히 코로나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지적입니다. 매번 사람들이 직접 인민위원회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등 그 과정에서 코로나의 대규모 확산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는 이상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행증과 관련된 문제는 비단 하노이시에서만 발생한 것도 아니며 이미 비슷한 경험을 호치민에서도 여러 차례 했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매번 동일한 형태의 문제점을 스스로 노출시키고 있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호치민시 경찰은 시내 검문소에 100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통행증의 QR코드를 스캔하는 형식으로 검사자와 통행인들의 접촉을 최대한 줄였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QR코드 스캔을 위해 검문소에 배치된 경찰들이 휴대전화로 직접 QR코드를 스캔했지만 새로 카메라를 설치한 후 약 1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호치민시 경찰은 초기에 1군과 2군에서 시범 운영한 후 9월 7일 오후 21개 구군과 투둑시까지 포함해 전국 인구 데이터베이스와 통합된 100개의 스캐너를 확대 설치했다고 합니다. 한편 호치민시에서는 QR코드로 시민들의 동선을 체크하면서 현장에서 총 63건의 감염자들을 선별 조치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감염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등에 있었지만 외부로 이동하다 검문소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